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1단계 주체성 교육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주체성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도 나, 내 몸의 주인도 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유치원, 초등, 중등 모두 다 우선 기본은 주체성 교육부터.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손경이이고요. 손으로 이름을 표현하면 손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긍정 모델로 돼서 아이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긍정 모델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해서 9버전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리고 신버전. 9버전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성교육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도 이 교육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버전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그 시대 그때 그 문화. 근데 사람들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신버전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두 개 교육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면서 신버전 위주로 얘기할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신버전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 교육도 어떻게 될까요? 제 교육도 다시 9버전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신버전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채팅도 해주시고 저랑 소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도 해드릴까 합니다.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분명히 성에 대해서 궁금함이 너무 많거든요. 질문도 많고요. 그러면 폭풍 질문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난해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시대에 앞지르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학교였으면 좋겠지만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학교에서도 다 이런 걸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지금 학부모 다시 부모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9버전은 학부모 근데 지금은 부모 근데 부모가 또 9버전이 되고 지금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5가구 중에 한 명 내지 2명이 또 이혼을 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 말고 부모란 말도 참 좋지만 모든 아이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모란 말 대신 요즘은 양육자. 좀 어떠세요? 양육자 교육.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다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아닌 양육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해서 우리가 좀 더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양육자로서 우리가 성교육을 알아야 될 이유는 혹시 우리가 선을 그은 건 아닌지 우리가 9버전으로 아이들을 상처 준 적은 없는지 유아 성교육이 청소년까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양육자로서 성은 더럽거나 부끄럽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모님 특강보다는 저는 양육자 특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양육자가 또 세상이 바뀌고 좀 싫어한다. 그러면 또 양육자 단어가 바뀌겠죠. 다른 단어가 오면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이 말에서도 힐링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지금 양육자가 누구시니? 이러면 애들이 양육이요? 이러면서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단어에서 마음이 좀 힐링이 되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오늘 단어 공부도 참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가 먼저 알아야 돼요. 모든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알아야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조카들까지도 우리는 다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싶은 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 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내, 국제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몇 살부터 성교육을 하라고 할까요? 혹시 법정 의무교육인 건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가가 정해놨어요. 몇 살부터는 성교육 해야 된다? 혹시 나이 몇 살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또 열심히 한번 적어보실래요? 몇 살 정도가 아이들을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법정으로 의무화시켰을까요? 몇 살 정도일까요? 나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선 국내법, 국제법이지만 다들 8살, 9살, 10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네, 누가 이제 쓰기 시작하네요. 네, 만 5세, 네, 그리고 5세, 12살,
15세도 있고, 네, 만 5세.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저도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만자를 많이 적어요. 이제 만은 약간 9세대가 됐어요. 요즘은 거의 현대를 많이 적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5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하던데, 네, 현실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국제법. 와, 이분 아시는 분 있네요. 네.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국제법, 국내법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양 나온 김에 너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의식 수준이 높아요. 국내법 5살. 5살입니다. 우리나라도 5살, 국제법도 5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5살.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5살이라고? 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합니다. 여기 보면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 공립, 사립 유치원 성폭력 강의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유치원 안 하던데?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방법만 약간 다양해요. 선생님 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성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정통신을 보내요. 그럼 이것도 성격했다. 동영상을 틀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다. 그럼 이것도 성격했다고 보는 거죠. 전문 외부 기관이 가는 것, 아까 여러분 말한 것처럼 5학년 때부터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는 많이 들었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은 이런 갖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5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 시작은 5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조금 안타까운 건 바로 학부모, 여긴 지금 법에서는 학부모 되는데 제가 양육자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육자 분들은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약간 갭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있고 아이들은 어쨌든 법적 의무 교육이라 매년 들을 거예요. 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계속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교육을 신버전을 들을 거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불과 과거에 배웠던 교육으로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9버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9버전을 신버전으로 맞춰야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안 되고 그리고 성별 극복도 하고요. 가치관 갈등도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양육자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여기 보면 초, 중, 고, 대학생 다 필수예요. 무조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과목은 다 들어야 돼요. 이걸 통합폭력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북구에는요. 특징이 뭔가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담당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대학이 되게 많대요. 다른 지역에보다 타 지역보다 대학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 의무교육 강사로서 얘기해드리려고 유네스코 이런 곳에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어요. 전 세계 나라들도 성교육을 해야 돼요. 참 이 성교육이요 전 세계 교육이 됐습니다. 골든타임 보시면 8가지가 있어요. 우선 관계, 문화, 젠더, 폭력, 그리고 복지, 그리고 신체 발달, 그리고 성적 행동, 그다음에 건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에 많이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까 4번 폭력과 안전, 그다음에 신체 발달, 그다음에 성건강.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강의할 관계교육, 그다음에 문화교육, 젠더교육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하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볼게요. 국제적으로 나이가 우선 4개로 나눠요. 크게 4개. 그래서 1단계 뭐냐면 5세에서 8세예요. 성기 이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걸 알려줘야 될 첫 번째 시기예요. 5세에서 8세는 알려줘야 된다. 이 길은 뭘까요? 9살에서 12살이에요. 이때 이 아이들은 젠더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너답게 이때부터 주체성 교육이 들어가야 되면서 폭력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춘기 이전이거든요. 사춘기 이후에 바뀔 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나이예요. 미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낼 때 9살 그래서 9살 성교육 사전이라고 남자 편, 여자 편 그리고 몸 편, 마음 편 그래서 몸은 신체, 마음은
젠더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법으로 3단계가 있어요. 12살에서 15살. 이때는 이미 몸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어른이 돼가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 신체 발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을 넘어서 디지털 성폭력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젠더도 더 심도 있게 알려줘야 되고요. 마지막 4단계예요. 15세에서 18세예요. 그러면 성인이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사춘기가 이미 됐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8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되는 건 관계교육이에요. 연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성병, 피임 모든 것들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단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선 주체성 있는 자녀와 주체성 있는 부모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이 돼서 성장이 성수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손경희였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길